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전기기초 선생님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전기를 다루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계법령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우리를 얽매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전기에 있어서 법령은 단순한 규제가 절대 아니랍니다. 가장 완벽하고 튼튼하며 안전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아주 정밀한 설계도와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소중한 설계도를 차근차근 읽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아요. 전기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 위험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최초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법을 통해 특정 회사가 전기를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 소중한 공공재를 보호하죠. 또한 제각각인 설비들을 표준화해서 국가적인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감전이나 화재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예요. 규제라는 오해를 넘어 전기를 통제하는 든든한 생명망이자 알고리즘이 바로 법이랍니다. 국가의 전기법령은 마치 하중을 분산하는 피라미드처럼 4단계의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는 국회에서 제정하여 거시적인 뼈대를 잡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 아래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처장관령인 시행규칙이 차례로 행정 절차를 받쳐주죠. 그리고 가장 아래층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기술기준 및 KC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기준을 가장 많이 보게 되지만 이 역시 최상위 법률의 취지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해요. 이 튼튼한 4단계 구조를 이해하면 현장 실무의 법적 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태계를 크게 움직이는 거시적인 시스템이 바로 전기사업법이에요. 이 거대한 판의 중심에는 실시간으로 개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KPX가 컨트롤 타워로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고압으로 보내는 송전, 지역으로 나누는 배전 사업이 연결되죠.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와 특정 구역에 직접 공급하는 구역 전기사업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 공급을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이는 전기가 지닌 아주 강력한 공공성을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전기설비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3가지 매트릭스로 나누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발전소나 변전소처럼 국가 전력망과 직결된 사업용 설비는 최상의 법적 규제를 받아요. 우리가 사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는 한전의 책임 비중이 높은 일반용 설비로 분류되죠. 반면에 아파트, 대형 공장, 큰 빌딩 같은 곳은 자가용 설비로 구분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자가용 설비는 수용가 측이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 주로 이 자가용 설비의 핵심 관리 구역을 맡게 될 거랍니다. 밖에 전봇대에서 건물로 전기를 끌어올 때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고치고 책임져야 할까요? 바로 이 물리적인 경계선을 전기공급약관에서는 책임분계점이라고 확실하게 부릅니다. 보통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COS 컷아웃 스위치의 1차 측 접속점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법적 책임구역이 됩니다. 반대로 선 안쪽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고객 설비로 나뉘어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고 발생 시 복구와 법적 책임의 주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 꼭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최근 전기 규정이 국제표준 IEC에 맞춰 전면 통합되면서 KEC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어요. 이 KEC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저압을 판가름하는 규격이 확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광이나 ESS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해 직류 DC는 1500V 이하를 저압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교류 AC는 기존보다 높은 1000V 이하까지를 모두 저압으로 부르고 있죠. 이 기준 전압을 초과해버리면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설계와 시공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전관리의 법적 규제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저압 기준선은 무조건 외워야 해요. KEC 도입으로 전선의 상 페이즈별 색상 코드도 국제표준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매핑되었어요. 첫 번째 상인 에러는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으로 바뀌었고 중성선인 N상은 청색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도책, 즉 접지선인 PE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녹색과 노란색이 교차된 선을 사용하죠. 현장에는 예전 규격이었던 흑, 적, 청색상과 이 새로운 설비가 혼재되어 있어 무척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색상 코드는 단순한 규칙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오결선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막아주는 장치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 코드인 만큼 색깔의 짝 맞추기를 실무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현장의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이 대법령 체계가 존재합니다. 설비의 설치와 유지를 다루는 전기안전관리법, 그리고 자재의 안전을 승인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지휘하고 현장을 이끄는 휴먼 오퍼레이터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단순한 기계 점검자가 아니라 설비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예요. 모든 전기 설비 소유자는 법적으로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무거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딸 자격증은 이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국가의 보증수표인 셈이죠. 전기 설비의 용량은 곧 위험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량별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증명도 다릅니다. 비교적 작은 1500kW 미만은 실무 경력과 무관하게 국가기술 자격증만 보유하면 선임될 수 있어요. 하지만 1500kW 이상 2000kW 미만 구역은 기사 취득 후 1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가장 큰 2000kW 이상의 모든 전기설비는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사는 4년 이상 실무를 뛰어야 합니다. 용량이 커질수록 자격증이라는 종이를 넘어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힌 실무 데이터를 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보 기술자 시절부터 차근차근 현장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아무나 함부로 전기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는 전기공사업법이라는 진입장벽을 세워두었어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재무적 책임 능력을 보여주는 최소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또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기술 인력이 반드시 회사에 상주해야 해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죠. 가끔 돈을 받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아주 무서운 중대범죄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기술자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이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전기공사를 발주처에서 정상적으로 원도급자가 받았는데 이걸 다른 업체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비에서 중간 마진이 쑥쑥 빠져나가면서 결국 돈이 모자라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급받은 공사를 다른 하도급 업체로 다시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회로 차단기처럼 법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하도급을 딱 끊어내는 것이죠. 이는 중간 마진으로 인한 시공비 누수를 막고 현장에 온전한 자본과 기술이 오롯이 투입되도록 돕습니다. 하도급 금지 원칙은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과 건물의 안전을 모두 지켜주는 훌륭한 법적 장치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기 관련 법령들은 혼자서 뚝 떨어져 따로 노는 독립된 규제가 절대 아니에요. 전력망의 전체적인 뼈대와 공급 원칙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바로 전기사업법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허가받은 확실한 기술력으로 안전한 시공을 실행하고 보장하는 것이 전기공사업법이죠. 시공이 다 끝난 이후에 설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법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법령은 전기의 공급, 시공, 관리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생태계예요. 이 통합된 안전보장 시스템의 구조를 넓은 시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전기의 진짜 큰 그림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전기 초보 제자님들, 오늘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법령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 법령은 여러분을 귀찮게 얽매고 괴롭히는 나쁜 굴레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와 책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생명줄이죠. 이 깐깐한 법과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시공하는 기술자만이 미래의 전력망을 책임질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당당하고 안전하게 현장을 지배하는 수석 슈퍼바이저로 성장하실 날이 올 거예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멋진 학습 여정과 도전을 선생님이 곁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